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와 전남 통합특별시의 첫 수장을 뽑는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민주당 내 경쟁자들은 경선 방식과 일정을 문제 삼으며 중앙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진보당도 단일화를 마치고 가세하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 광주 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한 지 하루 만에 권역별로 기자회견을 진행한 김 지사는 동부권에 반도체 등의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전남 동부권을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우주항공 중심으로 혁신 제조 수도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 민주당 예비 경선을 앞두고 통합특별시장 출마자들의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이계호 국회의원의 출마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계호 의원은 공관위가 제시했던 시민 배심원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행정통합과 첫 특별시장 선거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경선 후보 등록 기간까지 중앙당의 판단을 지켜본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주자인 신정훈 의원은 경선 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고려 없이 다른 지역보다 먼저 경선을 실시하는 것은 유권자를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통합에 대한 득실과 예상되는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경선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진보당도 후보 단일화를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초 광주시장 후보로는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지역 본부장이, 전남지사 후보로는 김선동 전 국회의원이 출마했는데 양측은 논의 끝에 이 본부장을 통합시장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이종욱 후보는 삼성 반도체 산업단지의 호남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민주당 경선 주자들의 토론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새로 출범하는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의 현행 선거구제가 인구 편차 기준을 초과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조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창당 2주년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광주와 전남 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해법으로 3, 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호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위헌적 제도를 방치하지 말라고 비판하며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를 위해 약속한 지원금은 4년간 20조 원, 시도민 한 사람당 650만 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 돈을 단순한 시설 투자가 아닌 지역의 미래 산업을 키우는 마중물로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초대 시장 후보들의 정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희령 기자입니다.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약속한 지원액은 4년간 20조 원. 전남과 광주 주민 1인당 650여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 같은 정부 인센티브가 지역 산업을 키우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예산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울 산업 기반 조성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약간의 가이드라인도 좀 정해주자. 예를 들어 이거 가지고 어디 다리 놓는 거 뭐 연육교 막 놓고 이런 데 다 써버리면 어떡해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핵심은 지역의 산업 경제 발전 토대를 만드는 겁니다. 목포 MBC가 설을 맞아 실시한 전남 광주 행정통합 여론조사에서도 초대 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반도체, AI 등 미래 산업 일자리 창출이 3분의 1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습니다. 그 돈이 지역 안에서 계속 돌지 못하고 지역 밖으로 구멍을 타고 새어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통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산업자본들이 각 지역에 균등하게 재배치돼야 될 필요가 있고 특별시장 후보들도 지원금 투자를 통해 창출된 성과가 지역 산업으로 다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장 등 기업 유치를 위한 반값 전기, 에너지 공사 설립 등 산업 기반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또 지역에선 반도체와 AI 같은 미래 산업을 전남의 주력 산업인 농수축산업과 문화 관광산업과 연계해 함께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의 가공과 유통 분야에서도 이런 AI 기술이 많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기본이 되는 농수산업에서도 이런 산업들이 융합이 돼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청년 정주 생태계 조성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촘촘한 복지 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 논의도 함께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재정 인센티브를 둘러싸고 장밋빛 전망만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재원 마련과 재정의 지속성 문제가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20조 원 지원을 둘러싸고 지역 간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만큼 이번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어떤 산업 전략과 재정 구조를 만들어낼지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최근 구리 같은 고물 가격이 치솟자 전남북 일대 다리에 붙은 교명판을 무더기로 훔쳐간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달 동안 무려 850여 개를 떼어내 고물상에 팔아치웠는데요. CCTV를 교묘히 피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보도에 윤소영 기자입니다. 화물차 한 대가 하천변 도로를 달리더니 교량으로 진입해 멈춰섭니다. CCTV가 있는 다른 교량에선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합니다. 이 화물차가 지나간 전남과 전북 31개 지역에 254개 교량에 설치된 교명판들이 무더기로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 동안 다리 이름과 설계 하중 등이 적힌 교명판 855개를 떼어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딱 뜯어가 버렸어. 하하, 이거 묘하다. 다시 깨끗한 것으로 다시 부착하려고 뜯어갔던가. 나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남성은 낡은 교명판이 접착제로 붙어 있어 쉽게 떼어낼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또 훔친 교명판을 화물차 적재함이 아닌 조수석에 싣는 방식으로 주변 의심을 피했습니다. 남성은 같은 교량에서도 CCTV가 비추는 방향의 교명판은 범행 대상에서 제외하며 절도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훔친 교명판은 범행 지역을 피해 광주의 한 고물상에 팔아넘겨 4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후 교명판은 여러 고물상을 거쳐 4차 고물상 업체로까지 넘어갔지만 지자체 신고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면서 처분되기 직전이던 도난 교명판 전량을 환수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의뢰받아가지고 교체를 하고 이제 팔러 온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냥 그걸 믿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40대 피의자를 절도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교명판을 사고 판 고물상 관계자 6명에게도 업무상 과실 작물 취득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필리핀 계절 근로자가 노동을 착취당했다며 공개 고발에 나선 상황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의 초기 허술한 대응으로 피해 노동자들의 강제 출국 등 사건 축소나 은폐로 이어질 뻔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현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고흥의 굴 양식장에서 일을 시작한 필리핀 계절 근로자 안셀 씨. 하루 12시간 넘게 일했지만 임금을 착취당했고 좁은 숙소 내부에 설치된 CCTV로 감시를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I work start at 3 a.m. in the morning. Sometimes we are there at 2:40 till 4 p.m. 4:30 p.m. And we don't have break. 안셀 씨의 공개 고발 직후 즉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며 홍보하고 나선 고흥군. 하지만 현장 조사는 허술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안셀 씨가 일했던 현장 2곳 중 한 곳만 방문했고 이마저도 임금 계약서 등 서류 확인 없이 면담에 그쳤습니다. 고용주 앞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 힘든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겁니다.
첫 폭로 회견 당시에는 상황을 축소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그쪽만 쓰지 마시고 관리하고 있는 공군은 뭐 했냐 이 말이 여태까지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인권단체는 고흥군의 허술한 초동 조치 때문에 증거가 인멸되고 사건 조사가 무산될 뻔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분리 등이 늦어지면서 중개업자가 핵심 증언을 해줄 수 있는 다른 노동자들의 강제 출국을 시도했던 겁니다. 필리핀 계절 근로자들이 살고 있던 숙소 중 한 곳입니다. 지난 9일 새벽 이곳에서 필리핀 계절 근로자 38명을 버스에 태운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시키려던 시도가 적발됐습니다. 고흥군은 업체를 옹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너무 좀 확신을 하셨잖아요.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솔직히 좀 단순했죠. 고용주가 전화가 왔죠. 고용주가 전화 와서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보호된 정보가 시민단체 지적에 경호에 수용하면 법무부는 고흥군의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광주시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의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에 현대차와 삼성화재가 참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K 자율주행 협력 모델의 자동차 제작사와 운송 플랫폼사로 현대차를, 보험사로는 삼성화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현대차 아이오닉 5에 기반한 자율주행 특화 차량을 개발해 공급하고 운송 플랫폼사로서 자율주행 배차 관리와 운행 데이터 분석 등 서비스 운영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보험사로 참여하는 삼성화재는 자율주행 사고당 100억 원, 연간 총 300억 원 수준의 보상 한도를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현대차 삼성화재와 함께 자율주행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 달 말 실증도시 참여 기업 공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기술 협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지검이 압수물 관리 중 탈취당했다 되찾은 비트코인을 최근 전량 매각해 국고로 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시세 영향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총 11일에 걸쳐 비트코인 320개를 분할 판매했으며 이를 통해 315억 8,863만 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탈취범 검거를 위한 수사와 함께 내부 관리 소홀에 대한 감찰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어제 낮 1시 반쯤 영광의 한 주택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로 발견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집을 방문한 지인이 발견해 신고된 이 남성은 발견 당시 시신의 부패가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시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등을 의뢰했습니다. 광주 서구는 특정 후보 반대 기자회견에 회원을 동원한 공익단체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